내부적으로는 무리한 확장, 출혈 경쟁, 편법 유통 등을 통해서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비아디의 이런 문제들 상대적으로 우리 관심 가져야 될 섹터는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기아차 중들 지금 배당 수익률도 높은 구간이니까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이사님,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막대한 채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뭐 비아디가 이제 뭐 그 재정 위기 때문에 뭐 채무 위기설 뭐 이런 것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0km 중고차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대폭 인하한 이유에 대해서 막 그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뉴스에 나온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 그 내막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뉴스가 일단 비아디가 갑자기 대규모 할인을 했어요. 그 전기차라든가 그 플러그 하이브리드 22종에 대해서 뭐 최고 34%까지 뭐 일단 두 자릿수 할인을 적용했고, 실 같은 경우가 34% 할인했고요. 소형 해치백 그 시거를 뭐 20% 인하를 했고, 이런 배경에는 뭐 재무 악화 때문에 어떤 그 막대한 채무 부담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재고 밀어내기 전략이다. 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올 게 구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구형과 신모델이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거기 들어가는 뭐 천신의 눈 이런 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아토3도 재고떨이었고 실도 재고떨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 비아디 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비아디 차 사고 난 거 보니까 무슨 치면 플라스틱 차처럼 산산조각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조심하시고, 협력사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수시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공시에서 기업 순부채가 대략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른 뭐 지금 수준은 62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되고, 그리고 협력사의 부품 대금을 이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건 뉴스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균 뭐 2에서 3개월보다 훨씬 늦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안 맞아요. 뭐 그 소문으로는 뭐 24개월 여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한번 다루겠지만은 현물 지급도 얘기도 있었습니다. 비아디가. 그리고 업계 반응은 뭐 가격 인하로 해서 경쟁사들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뭐 그 창청이라지만 이게 이제 그 여기 장청 자동차의 회장도 그 자동차 업계 헝다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발언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이게 비아디를 언급한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그 재고 350만 대 지금 재고가 4월 기준으로 쌓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만큼 할인했기 때문에 수익성도 낮고, 현재 미국이라든가 미국 진출은 막혀 있죠. 유럽 진출도 관세 때문에 이제 장벽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일부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부실한 지역에서는 비아디가 그래도 출하 경쟁을 통해서 그래도 판매가 좀 되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래서 막 이대로 가게 됐을 때는 일단은 그 도산형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온 얘기고, 그런 거를 또 취재를 했던 게 그 비아디의 그 최대 딜러 첸천그룹의 그 포에스 매장 20곳이 폐쇄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1000명 이상 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직원들의 임금 체불을 했는데, 비아디가 이제 차를 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3년간 이제 그 뭐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매장에 가해서 차를 산 사람들은 1년만 받고 2주치 못 받고 지금 피해를 본 상황들이 있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비아디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을 건 것들을 요 매장에서 딜러사들이 해야 되는데, 이 부채 감당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최대 딜러사가 그래 버려서. 그래서 손납보험료라든가 정비 패키지, 보증금 환불 이런 보증금들을 요 매장이 갖고 도망간 거죠. 여기에 대한 환불 지원이라든가 집단 소송의 준비 중이고, 뭐 비아디 측에서는 딜러사가 운영을 잘 못했다라는 얘기지만, 이거 첸천그룹은 비아디의 정책이 변경됐고, 산동 지역에 대한 경기 침체, 은행 대출 제약 등으로 인해서 외부 요인 주요 원인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뭐 그 할인 정책을 펴서 지금 재고를 소진하고 유동성 확보해서 좀 협력사 지금 대급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뉴스들이 플로우 다 비슷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까 이제 어쨌든 재정위기에 대해서 불을 지핀 게 요 딜러
딜러사 폐업 사태가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또 하나가 제2의 헝다에 우려된 확산이 그동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어쨌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팔렸을 경우에는 어쨌든 보조금만 받으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팔리지 않아도 이거를 중고차로 다 판매 등록을 해서 중고차 시장에다가 더 싸게 파는 이런 상태가 벌어져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신차보다 더 0km니까 중고차가 아닌 중고차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신차보다 싸고 그거 다시 되팔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훨씬 큰 이런 이제 악순환에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통자동차 회장이 이게 장성자동차예요. 거기고 자동차 산업에도 헝다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조적 위기를 경고를 했고 일부 기업들이 무리한 확장과 시가총액 부풀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과연 여러 가지 매출도 사실 비아디 매출이 최소한 10%는 이동 중인 게 많아요. 뭐 한국에 갖다 놓고 팔리지 않아도 한국에 갖다 놓던가 우리나라에 1,500대에서 뭐 1,000대가 뭐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계약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뭐 개인 리스로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개인 리스라는 거는 이제 실제 구매 소유주랑 운전자가 다른 형태, 주로 이제 신용불량자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그런 건데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가 아니냐겠냐 추측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500대도 판매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실제 뭐 3분의 1은 지금 계약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판매에 대한 왜곡도 있고 0km 중고차가 어쨌든 시장을 상당히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신차를 출고한 다음에 실제로 운행 없이 바로 중고차를 위장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업체가 3,000에서 4,000곳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 보조금을 타먹는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고 또 재고 처리에 대해서 재고 처리한 방식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가격을 계속 낮추다 보면은 수익성에만 품질이라든가 이제 품질 보증이 안 되고 그러면 수익성도 떨어지고 공급망 전반에 대한 위협을 받게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전기차 자동차 재고가 350만 대 최고치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비 침체라든가 소비 부진 침체에 대한 심화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자동차의 할인율이 평균 16.8%랍니다. 전년 평균이 8.3이니까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무부에서 자동차 제조사 및 유통 관련 단체들 다 긴급해서 불렀습니다. 특히 이제 비아디랑 동펑인가 거기는 의무적으로 불렀어요. 너는 무조건 참석해라. 그리고 일단은 이런 중고차 유통 구조 전반이라든가 0km 중고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50여 곳 중국 전기차 업체 50여 곳이라 중에서 여기 비아디, 리오토, 세레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적자 상태인데 여기도 비아디도 지금 수익성 계속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이 중국 시장이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중국 시장 내에서의 부자 성장 구조가 좀 드러난 것이고요. 일단은 이런 비아디 같은 경우를 포함한 이제 중국 전기차 산업은 겉으로는 글로벌 1위를 자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무리한 확장, 출혈 경쟁, 편법 유통 등을 통해서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얘기해 있어서 이거 제2의 헝다 아니겠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슈리의 전기차 세상에 있는 운영자분이 중국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오토기업의 크루 중에 한 분인데 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번에 비아디 사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글을 제가 가져왔고요. 일단 배경 지식으로 보면은 중국 정부가 2020년도에 중소기업법을 지정했으나 이제 결제 등에 있어서는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도 안 지켜졌던 것이고 2023년도에 중국 전기차 무덤 이런 거 보셨죠? 영상들. 자동차 재고 폭증한 데가 있었는데 24년도에 딜러샵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밀어내기를 거부한 이력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거래를 해보면은 초기 제한은 결제가 12개월에서 18개월이라는 겁니다. 너무 길죠? 12개월이면 1년이고 18개월이면 1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납품을 했는데 대금을 10년에서 1년 반 만에 받는다. 너무 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달에 양회 때 두 가지 법령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중소기업 보호법에서 결제 조건을 3개월에서 3개월 그러니까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말 것을 얘기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재살 깎아먹기 경쟁에 대해서 경고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모두 이제 올해 6월에서 7월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이게 비상이 된 거예요. 비아디가 많게는 24개월까지 결제가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현물 결제를 했습니다. 또 게다가 자동차로 준 거예요. 재고를 대금을. 그래서 이제 이때 중소기업법을 관련해서 결제 내역 현황 등을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결제 조건이 굉장히 악랄한 것들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블룸버그들이 외신 보도에 보면은 아까 비아디 62조 뭐 붙여 있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디모사이 같은 경우는 결제가 9개월 지급어음이 9개월
9개월로 18개월인 경우도 나타나는 거죠. 9개월에서 18개월 정도고 어음이라는 거죠. 또 게다가 그리고 이게 어음이 은행 어음이 아니고요. 기업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서 그런 그 약간 확약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지방 정부에서 보증하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24개월까지 나왔다는 소문이 있는 상태고요. 또 심지어 현물 결제 하다가 격발됐다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게다가 할인 후 가격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으로 그렇게 지급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전기차로 하면은 이게 할인돼서 만약 2천만 원짜리 하면은 2천만 원으로 배급을 중고로 친 게 아니라 3천만 원으로 중고로 쳤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5월 26일에 아까 장충자동차 유건군 회장이 그 웨이보 쪽의 인터뷰에서 영크로 중고차 등 그 완성차 기업들의 그 밀어내기 시기로 인한 시장 교란이 발생할 것이고 10만 이하씩 할인하게 되면은 품질 보증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비아드 차량 같은 경우는 24년도 하반기부터 갑자기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아드 차량을 만약에 그 구매를 고민하신 분들은 그 품질 문제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품질이 떨어지니까 가격을 낮추니까 품질이 보증이 안 되고 사용자성 떨어지고 그러면은 평가가 안 좋으니까 다시 판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다시 또 할인하고 품질 떨어지고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국내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될지 몰라도 이게 해외에 나갔을 때 과연 나중에 이게 팔리겠느냐라는 문제가 직면한다는 거,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평판 하락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얘기를 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공신부라고 한 게 이제 상무부에서 긴급 산업 관계자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제 업체들 다 불러 모았고 이제 두 군데는 무조건 강제 참석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가장 악랄한 곳은 두 곳은 그렇게 불렀고 그래서 이제 5월 31일에 자동차 공업 협의회 내건식 경제 차단을 위한 품질 조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장성자동차 회장이 쏘아올린 공이 된 거예요. 사실 그동안 올랐던 골마왔던 것들을 시장에 알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업체들이 결제 기간을 대략 6개월에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6개월로 다 단축하기로 그렇게 했고, 지금 비아디가 중국 정부에서도 경고를 했음에 불구하고 할인 정책을 멈추지 않거든요. 그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만큼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보호법에 의해서 결제 기간을 최대한 6개월을 넘기지 말도록 그렇게 지금 권고가 나온 상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개월 결제도 있고 비아디는 24개월 얘기도 있고 게다가 현물 결제도 있었다는 걸 봤으면은 지금 갑자기 6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금 마련을 위해서 지금 방법은 할인 정책을 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비아디 재무 위기 이런 설이 있는데 아마도 중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특히 자동차 굴기, 전기차 굴기의 핵심 기업이 비아디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중국에서의 자동차 산업에 그동안 골마왔던 것들이 지금 수면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무라든가 알릭 이런 기업들이 막 굉장히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품질 안 좋은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이건 품질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구전기차가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성비가 좋은 차로 인해서 판매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품질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고 평판이 안 좋아서 안 팔리고 그런 재고떨이용으로 지금 팔 수 있는 곳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튼 비아디가 들어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다 재고떨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단은 그런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너무 파격적으로 지금의 비아디 아토3도 손해보고 파는 거란 말이죠. 그런 출혈을 감수하고서 계속 올 것인지는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덤핑으로 들어갔을 때는 덤핑 관세를 매긴다든가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과도하게 싼 가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도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에게도 피해가 있는 부분이니까 잘
이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비아디가 이제 아토3 다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실 같은 경우가 환경부 인증을 완료를 했는데 이게 구형 모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토3 같은 경우는 SOC SOH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못해서 사실 보정을 받지 못했었는데 1년 안에 제공을 완료를 한다는 조건으로 그걸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거 환경부에서 인증 허가를 해줬는데 저는 이거 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차량을 내줬어요. 만약 1년 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는 거죠. 그런 어떤 식으로 페널티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한테 그런 특혜를 준 적이 없는데 이거는 현 정부에서 비아디의 그 실 같은 경우 들어올 때 다른 기업들과 똑같은 규정으로 똑같은 잣대를 대고서 이거를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요. 지금 아토3는 지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혜를 받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사진은 요 비아디의 전기차가 요 사이로 가다가 박았는데 박으면서 이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산산조각 난 사례가 있나요?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없잖아요. 찌그러지고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어도 반파될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산산조각 나는 상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품질이라든가 내구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로 끝나면 안 되겠고 그러면은 이런 이슈를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자동차잖아요. 비아디의 이런 문제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섹터는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충돌 문제 사실 근데 이번에 방금 일론 머스크가 반성문 썼습니다. 그동안 올린 글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좀 반성문 써서 충돌이 있었지만은 화해 약간 그런 무드는 있는 것 같고 비아디의 어떤 무리한 가격 인하 정책과 대비해서 현대차의 그룹의 3사의 높은 주주 환원 수익률이 돋보인다. 지금 현대모비스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라도 기아도 바닥 올라가는 모습이고 관세 우려는 피크아웃이 됐고 피크아웃 상태고 올해 하반기에 현대차는 CEO 인베스트 데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픽업 트럭 투입과 로봇 기술 투자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삼성증권 자료고요. 일단 현대모비스를 지금 사실 좀 탑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현대모비스 아까 오늘 한 28만 원대 주가 올라갔던데 여전히 PBR이 0.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싼 것 같아서 증권사 목표가가 제가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31만 원에서 한 36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전 고점 30만 5천 원이에요.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뚫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현재 추세상으로는 돌파 가능성이 있어서 갖고 계시다면 현대모비스 여전히 좋은 관점에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 3사가 유일하게 자사주 매입가 소각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27년까지 지속이 될 거니까 국내 어떤 밸류업과도 좀 잘 맞을 것이고 현대기아차 주주 환원 수익률이 9% 수준이라서 글로벌 최고 수준이고요. 현대모비스의 주주 환원율도 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어쨌든 관세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자료인데 저도 이 내용에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는 테슬라가 오너 리스크 부각이 됐고 비아디는 할인 34% 최대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되는 반면에 현대차 그룹은 레벨업의 주주 환원 정책도 있고 신뢰도 상승 또 기아 같은 경우는 수익성도 글로벌 1위 상태고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테슬라랑 현대차가 거의 쌍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원래 6년 전 5, 6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현대차가 상당히 거의 따라왔고요. 중국의 자율주행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중국에서의 자율주행은 로보택시는 있어요. 택시 부분은 있는데 승용차 부분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 레벨 2 단계이고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정부에서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 상태예요. 고도화된 레벨 2도 안 된다고 해요. 다 그냥 주행 보조. 그러니까 지금은 승용차는 다 주행 보조입니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의 시장은 다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레벨 3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전 세계적으로 레벨 3가 본격화되는 건 내년 시점이고 레벨 4 단계에서는 모셔널이라든가 이제 웨이버 여기가 가장 기술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대차의 CES
인베스트데이에서 뭐 미국 시장 픽업 트럭의 투입이라든가 로봇 기술, 특히 로봇 기술에 대한 로드맵 발표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기술은 세계 최고로 보시면 돼요. 로봇 기술에 있어서는 테슬라보다 월등 높고, 테슬라 이렇게 뭐 어떤 손 잡고 물건 나르고 이런 것도 막 보여줬지만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윈드밀도 할 정도로 가장 지금 뛰어난 그 로봇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GM과 협업을 통해서 현대차가 픽업 트럭 시장 진출할 것인데, 이쪽 부분도 아마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증자를 하게 됩니다. 요게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분을 올라가고 될 것이고요. 일단은 이런 그 로봇이라든가 픽업 트럭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자는 게 삼성증권 의견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조금 지연이 됐지만은 현대차만큼 하이브리드,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EREV라든가 전기차 쪽에서도의 그런 포트폴리오, 이런 그 제품 라인업이 가장 가장 유연하게 된 것이 현대기아차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종들 주주 환원율, 배당 수익률도 높은 구간이니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충분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의견 같이 드리겠습니다.